어떤 사람이 바퀴벌레처럼 사람들이 다 싫어해. 바퀴벌레에 변신을 했어요. 부모가 나를 바퀴벌레 취급을 했어. 그래서 내가 바퀴벌레가 됐더니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야. 나를 안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히지 않아, 부모가. 그러니까 나는 계속 바퀴벌레로 사는 거를 쭉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바퀴벌레인 줄 알아. 바퀴벌레 변신을 처음 했을 때는 나는 바퀴벌레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나는 바퀴벌레는 아니야인데,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요, 내가 바퀴벌레인지 바퀴벌레 탈을 쓴 사람인지를 모르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혐오하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저 짐승 같은 놈, 또는 저 벌레 같은 인간, 뭐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은 그걸로 변신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모습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 또는 고통스러움, 어떤 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말아라의 각본을 가진 어떤 청년이 착하니까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 소유물 마저도 너무 뺏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구박하고 무시하는 부모한테 개망나니처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퀴벌레 또는 짐승 같은 행위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생존할 수가 없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부모한테 화가 나고, 형한테 화가 나고, 그런 나한테 화가 나고. 이제 탈을 벗어야 되는데 주문도 잊어버렸거나, 주문을 이제 했더니 막 그 탈을 이게 너무 붙어버려서 뺏기기가 힘들거나,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굉장히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이라는 부모 메시지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이상해 뭐 그 정도지만, 심한 경우에는 바퀴벌레 또는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이라는 부모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요, 반대성의 의상 착용을 고집해요. 어릴 때도 치마만 입히면 막 우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아니라면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애들 중에 이거는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 예쁘게 하고, 귀걸이 하고, 액세서리 막 좀 약간 과도하게, 하나 정도의 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하고, 색깔도 이제 뭐 여자색이라고 하는 좀 치마 같은 그런 식의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에서 하나 내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상투 썼잖아요. 길게 머리 땄었죠. 우리가 남자가 머리가 짧고 여자가 머리 긴 거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내가 머리를 자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뭐 싸운다거나, 근데 수염은 또 이렇게 길게 길러, 머리는 길게 기르고, 이게 두 수정이잖아요. 그쵸? 머리는 길게, 여자의 머리, 물론 남자도 머리 길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는 길게 기르고 수염도 길게 안 잘라.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뭐 문제가 일어나, 이게 내가 아니라면 때문이에요. 왜냐면 현실에서 어떤 갈등이나 현실 생활에서 불편이 야기된다면, 여자애가 짧게 머리를 자르는데 가슴은 이렇게 커서 보통 가슴 사이즈보다는 굉장히 큰 가슴을 가진 여자, 뭐냐면요, 이 가슴이 커진 건 나 여자야, 나 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아니라면이라는 뜻.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머리는 못 길러, 안 어울려서.
머리만 길면 이상하게 전설의 고향처럼 보여. 그러면 그건 내가 아니라면이에요.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우리 몸이, 우리 뇌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플라시보하고 뭐 노시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부모 메시지에서 플라시보는 내가 그거를 해서 좋은 결과가 갖고 온다고 착각하는 게 플라시보고, 내가 이것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노시보예요. 이제 그렇게 몸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린다는데도 설탕을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밥을 한 번에 라면을 7개 먹고 고기를 5근을 먹어도 탈이 안 나요. 그만큼 우리 몸이라든가 뇌는요, 굉장한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내가 아니라면 메시지를 받으면 가슴은 커지고 머리는 못 자르고 이렇게 울고 불고, 뭐 머리가 긴 머리가 안 어울려서 뭐 미칠 것 같고 머리 한번 길러보고 싶은데,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대성의 의상착용 고집이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가 내 성이 반대성이라고 뇌가 착각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 반대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뇌가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3대 독자인데 바꿨어, 성을. 근데 3대 독자인데 왜 내가 아니라면 부모 메시지를 가졌을까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한테. 걔는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아니에요. 자, 3대 독자의 누나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모가 얘는 애지중지하고 누나들한테는 또 내가 아니라면을 했겠죠. 아들로 태어났으면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반대성이 내가 아니라면은 반대성이 아니라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괴롭혔겠지. 그럼 나는 여자가 돼야지, 생존하지. 그래서 그 사람은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그 다음, 혐오를 일으키는 몸집. 이거는 성이라는, 반대성이라는 이야기는 섹슈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섹슈얼리스래야 돼. 그래서 폭식 또는 거식, 자기 몸의 아름다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뇌에서 하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반대성의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요. 나는 그냥 여자 옷을 입어. 근데 성격은 남자 성격이야. 남자들하고 싸워. 내가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면 이래서 맨날 그래. 네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리를 계속 들었어. 그러면 나는 남자의 그 내가 아니라, 난 남자가 되고 싶어. 그게 이제 남근 선망증이에요. 난 남자가 되고 싶었어. 근데 그게 뭐 심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여자 옷을 입을 수 있고 뭐 가슴도 나왔고 다 그래. 그런데 남근 선망증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반대성, 남자들하고 남자가 부러운 것을 떠나서 남자에 대해서 혐오증을 갖게 되거든요. 나는 없는데 너는 남자야. 내가 남자가 아니라서 구박을 받았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적이야. 그래서 반대성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남자 형제와 남편과. 그래서 내가 아니라면 그것을 가진, 부모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결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도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싸우거나, 시아버지하고 안 좋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상관 중에 남자하고 안 좋거나, 밑에 부하 직원 중에 남자하고 안 좋거나, 그런 식의 갈등을 일어나요. 그래서 남자들과, 또는 남자 직원이라면 여자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자 상관하고 뭐 지가 여자면서 꼴래 뭐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뭐
맨날 애 때문에 그러면 집에서 살림이나 사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이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 혹시 내가 내 성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내가 아니라면이라는 부모 메시지를 가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모가 이런 부모 메시지를 할까? 자, 자기가 부모가 아이의 성과 같은 부모나 형제와 갈등이 있는 부모예요. 부모한테 내가 자라. 그런데 이제 내가 남자야.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완고하고 뭐 그런 성격이야. 우리가 그냥 완고한 사람이 남자의 특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공격적이고 뭐 폭력적이고 뭐 말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갈등이 있었어. 또는 형들도 다 그래. 나는 치였어.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아이가 아들이면 힘들어. 그러면 내 아들과 갈등이 있을 게 뻔하잖아요. 그럼 나는 아들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딸만 좋아해. 그래서 딸 낳았으면 그러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딸이 태어나는데 그 딸이 남성성이 강해. 왜 오빠들하고 내가 딸인 것 때문에 오빠들이 날 미워하잖아요. 그럼 난 남자처럼 돼. 그래서 아이의 성과 같은 부모나 형제와 갈등이 있으면 그래요. 내가 여자야. 우리 엄마하고 갈등이 있어. 언니들하고 갈등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내 딸이 너무 힘들어. 엄마들이 딸하고 갈등이 있는 게 아들을 못 낳아서 막 그러면 딸을 미워하시거든요. 그럼 엄마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여자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남근 선망증에서 여자인 게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남근 대치라고 해서 아들을 원하거든요. 근데 계속 딸만 나는 거야. 그럼 그 딸들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으면 그 딸은 또 자기 딸을 원하지 않아요. 또 아들을 원하죠.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동이 굉장히 가격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바퀴벌레나 짐승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야. 아들을 좋아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딸 좋아하는 걸 너무 싫어할 정도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누이 이야기가 딱 이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마 거기에 나오지 않지만 아들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거의 그림자 취급하죠. 그게 바로 그분은 분명히 그런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딸을 너무 좋아하는데 딸이 사람을 잡아먹고 짐승 잡아먹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공격성, 오히려 남성성이잖아요. 적극적이고, 그쵸?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리고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뭐 학교 가서 남자애들은 발로 차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부모가 웨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거나 거세공포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거세공포는 남궁이 잘라버릴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어떤 공포인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여자분들이 남근 선망 있는 분들이 남자애들한테 성기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거세 공포를 갖고 오게 해요. 이제 또는 자기가 아들로서 엄마는 이뻐하는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웨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있는 부모 또는 여자 부모는 남근 선망이나 남근 대치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내가 아니라면이라는 부모 메시지를 주게 돼요. 아까 이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어릴 때 당하면 내가 아니라면이라는 부모 메시지를 갖게 돼요.
그러면 몸에 악취가 난다거나 그러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내가 남자 또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폭력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성에 그것을 성정체감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 뭐 비만이나 또 거식이나, 그래서 섹슈얼리스,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남자애가 남성스럽지 않고 여자처럼 돼버려서 다른 사람을 여자로부터 내가 섹슈얼리스를 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라든가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존여빈 아마 선호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대물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아니라면이라는 그게 있게 되죠. 그래서 여운누이라든가 또는 열두왕자, 그림 형제 이야기, 열두왕자도 딸만 태어나면 12명의 관을 미리 짜놨다거나 뭐 이제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운누이에서도 그 어쨌든 걔네들 내쫓는 뭐 쫓아버리잖아요. 쫓아버린다는 건 단절이고 관하고 죽은 관계라는 상징적인 거랑 같은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장화홍련 같은 경우엔 딸이라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대물릴 아들이 없어서 뭐 그래서 걔네들은 귀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는 그야말로 아무런 존재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 단절, 그것이 이제 귀신이라는 의미로서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좀 트랜스전더보다는 조금 나으면은 이제 내가 성전환 수술은 하지는 않지만 내가 반대성하고 연애를 못한다거나 같은 성하고 연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또는 의상도착증이라서 뭐 반대성의 옷을 뭐 입고 다닌다거나 화장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한 내가 아니라면이란 부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과 같은 성의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하고 거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남자답게 보이는 그런. 그렇죠. 머리도 잘라보고 뭐 또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거울을 한번 봐요. 안 이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편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점점 처음에는 1분, 2분 시간을 점점 늘려서 거울을 보기. 익숙해져야 돼요. 내 모습이라는 거에. 성에. 그쵸. 그거에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성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하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번은 나의 성대로. 그쵸. 그쵸.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시간을 거꾸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울 치료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고, 내 부모 메시지가 정말 내가 아니라면이라는 게 있었나? 그런 것을 뭐 좀 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나와 반대성의 그림도 그려보고 같은 성의 그림도 그리는데 그 대신 의상이나 액세서리는 그 성에 맞는 것을 그리는 것을 이제 계속. 그럼 이제 사람 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 그림. 남자 옷을 입은 남자 그림을 그리고,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 옷이라고 생각하는 여자 옷. 그렇죠. 그렇죠. 여자 그리면서 바지 그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렸다면 다음에 또 그리면 돼요.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보다가 이제 뭐 시간을 다른 그림으로 이제 늘려가도 되고,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이게 이제 일종의 미술 치료고 거울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 치료는 게스탈트 치료고 이제 뒤에 그림 그리는 건 미술 치료예요. 그런 식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기 성 정체성이 자기가 갖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은 자기 선택이에요. 선택이지만 고통받는 것을 즐기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지는 않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바꿀 수 없을까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난이라든가 그게 너무, 어떤 사람이 비난을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 마약을 한다거나 숨어서 뭘 한다거나 그런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뭔가 좀 바꿔볼 필요도 있고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하면 안 되는 거, 자기 비난하기. 절대로 비난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안 돼. 이것은 비난을 이건 나쁘니까 바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변하고 싶다면 변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그 말이 너무 좋네요.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정말 힘든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왜 숨는데? 그러면은 내가 커밍아웃 했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 사는 게. 쉽지 않으면은 뭔가 심리치료를 받는다거나 또 분석을 받는다거나 또는 이런 식의 무언가를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최소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가 내가 아니라면.